볼까요? 이제 떨어지는 물체 운동인데요. 아까 전에 등속 운동은 사실 알짜 힘이 0이야. 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떨어지는 동안에 있잖아.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뭐 누가 자전거 타는데 뒤에서 밀어줘요. 그럼 점점 빨라지잖아. 힘차게 밀어주면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자꾸자꾸 지구가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빨라지고, 이거보다 더 빨라지고, 이거보다 더 빨라지고, 계속 빨라지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연직 아랫방향 떨어질 때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중력만. 그러니까 공기 저항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구나. 중력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1초마다 9.8m/s씩 증가를 해요. 속력이. 속력이 증가하는데 얼마씩 증가하냐면 9.8씩 증가해요. 그래서 0초일 때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속력은 빵이었겠죠? 1초 지나잖아? 그럼 9.8m/s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9.8을 더해서 19.6이 돼 있는 거지. 여기서 9.8을 또 더하면 29.4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속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가속도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9.8씩 증가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 속력이지. 나중 속력. 나중 속력을 알고 싶으면은 9.8에다가 그 시간을 곱하면 돼. 시간. 만약에 1초 지난다 9.8, 2초 지난다 19.6, 3초 지난다 29.4. 그러니까 1초 지날 때마다 9.8씩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 몰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얘를. 아까 전에 등속 운동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건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처음에는 가만히 놓는 거기 때문에 0이고, 처음에 물체를 가만히 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1초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1초 또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또 1초 지나면 9.8 증가돼 있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돼요. 요런 그래프.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 속력이. 아까 전에 등속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거고, 차이 알겠어요? 자유낙하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속력이 증가되는 이런 직선 형태다. 근데 이 변화량은 일정합니다. 1초 동안에 9.8씩.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가 물체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체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9.8씩 증가하는 거는 뭐 탁구공을 떨어뜨리건 볼링공을 떨어뜨리건 똑같아요. 무게가 질량이 늘어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뭔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중섬광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위로 자르면은 요게 처음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고요. 그 다음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 다음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근데 이게 이동 거리니까 이 Y축을 거리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Y축을 속력이라고 쓰시면 돼. 속력.
속력이 0.1초 동안에 요만큼이었는데 그 다음 0.1초 동안에는 이렇게 늘어난 거지. 속력이 늘어난 거지. 이게 속력이 늘어난 그래프죠, 그렇죠? 자, 어려운데 이게 원래 넘기시면, 자, 이 가속도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요런 게 가속도야. 가속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 지났는데 속도가 한 뭐 100m/s 증가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위가 이렇게 되거든. 10m/s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퍼세크를 또 세크로 또 나누기 때문에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자유낙하를 하면은 1초 동안에 9.8씩 증가를 해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링공, 이거 뭘까요? 뭐 하여튼 이런 공들을, 야구공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이게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1초 지나면은 9.8 돼 있고 2초 지나면 19.6 돼 있고, 이게 0.1이구나. 아무튼 그러면서 똑같이 떨어져. 똑같이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게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무게는 질량에 딱 9.8배를 해주면은 그 무게로 바뀝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로 바뀝니다. 자, 잘 봐요. 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속도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잘 들어, 힘의 크기에는 비례를 합니다. 힘에는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세게 주면은 속도가 팍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질량에 반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큰 애는 속도가 좀 느리게 증가돼요. 뭐 기차 같은 거 막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속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나 좀 질량이 작은 자동차나 아니면 뭐 자전거나 뭐 이런 거는 금방 속력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는데, 자, 얘가 무거워졌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증가했어.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를 해. 질량이 2배가 되잖아?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2배가 돼요. 근데 질량도 2배가 됐잖아. 결국에는 어떻게, 원래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m이고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F라고 치면 얘가 이제 가속도인데, 이게 F는 mA인데, 이게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됐어. 이렇게.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가 돼. 이렇게. 그럼 약분해가지고 결국에 똑같잖아. 이게 가속도가 똑같잖아, 원래랑.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무거우면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무거우면, 질량이 크면. 근데 갈릴레이가 그게 아니다. 무거우나 가벼우나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실험을 하는 거죠. 뭐 피사의 사탑 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무거운 포탄이랑 가벼운 포탄 같이 떨어뜨리는 거죠. 자, 질량에 관계없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질량이 작은 애라고 해서 늦게 떨어지는 경우는
뭐 깃털 이런 거 늦게 떨어지잖아. 깃털. 근데 깃털은 이게 공기 저항력이 커서 그런 거지.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떨어져.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중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중력만 받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써주시고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값이야. 9.8씩. 약간은 차이 날 수 있는데 뭐 9.8씩 증가를 합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 위도에 따라서, 높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9.8씩 증가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재밌는데, 만약에 A랑 B를 실로 연결한 애를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하자. 얘랑 얘를 같이 떨어뜨린 거야. 얘랑 얘를. 그래서 가설 두 번째는 B보다는 A 더하기 B가 더 무겁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질량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합친 게 이거보다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얘를 보면은 B보다 A가 늦게 떨어지면은요, A를 매달아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 B가 떨어지는데 A는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속력이 느리니까 위쪽으로 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 가지고 B보다 늦게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맞고 이런 것도 맞거든요. 둘 다.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해도 맞고 요렇게 생각해도 맞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린 거죠. 질량이 큰 애가 먼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같이 떨어지는데, 뭐 그런 이야기야 이게.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질량이 큰 애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자,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볼 때 처음에 여기 이동거리 써져 있나 속력 써져 있나 꼭 봐야 되고. 자, 봐봐요. 2초 지나는 동안에 30m를 가고 2에서 5초 동안에 이게 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30m 지점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0이야 속력이.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5에서 8초 사이에 또 이동했는데 그때 속력을 계산하면 여기는 2초 동안에 30m를 갔으니까 15m/s로 움직인 거고, 여기는 3초 동안에 여기 30m 가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10m/s가 되겠죠? 10m/s로 움직인 거다. 이해가시죠? 여기 중간에 2에서 5초 동안에는 속력이 0이다. 이런 거 나중에 수학 시간에도 이런 거 나오죠. 해석하는. 근데 위에 그래프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는 속력 시간 그래프야. 위에 있는 거를 이 속력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초 동안에는 0에서 2초 동안에는 속력 15m/s로 일정하게 가다가 2에서 5초는 속력이 빵인 거지, 빵. 그쵸? 그 다음에 5에서 8초 동안에는 또 10m/s로 일정하게 간 겁니다.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15 곱하기 2 하면 30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3 곱하기 10 해가지고 30 나와야 돼.
이건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을 기록한 자료 분석하기. 와, 뭐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이제 고등학생들은 다 이런 거 하거든요. 자, 1초 지났을 때 4.9m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6이라는 게 뭐냐면 이 0에서부터 19.6이야. 그러니까 요 그 다음 1초 동안의 간격은 요 간격이지. 그래서 19.6에서 4.9 빼가지고 요 거리가 14.7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 간격 거리 계산하는 거. 44.1에서 19.6을 빼가지고 요 사이가 24.5가 되는 거죠. 이것도 빼면은 이제 여기 34.3이네. 근데 여기는 4.9고. 그럼 여기에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1초 동안에 4.9를 간 거니까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4.9m/s고 요 구간에서는 평균 속력이 1초 동안에 4.7이니까 요 구간 평균 속력이 14.7이에요. 14.7. 근데 여기서 이걸 빼봐. 얘를 빼봐. 14.7에서 4.9 빼면 얼마지? 9.8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증가된 양은 얼마예요, 지금? 9.8m/s 증가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은 24.5인데 요 간격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이거 빼면 9.8이죠? 그래서 1초 지날 때마다 9.8씩 증가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거야. 뻥이 아니다. 9.8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하는 운동을 했다. 자, 그거를 만약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그리면 니네가 아직은 3학년이 아니라 이게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잘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포물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요거는 잘 모르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다. 요거 심화 내용은 일단은 그 뉴턴 운동 3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에 관한 거고, 관성의 법칙.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네. 요거는 이제 2학기 내용 배우면 나오니까 그때 해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쉽지는 않고 여기 11번부터 일단은 1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40쪽에 물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운동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가만히 놓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속력이 0이긴 하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이다 아니고요. 그러면 등속 운동입니다. 그런 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은 등속 운동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때 운동이다 아니고, 공중에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이다. 이게 맞고요. 4번이 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공중에서 물체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운동이다. 아니고,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자, 질량 500g인 공이 0.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옳지 않은 거, 자유낙하하는 거 맞고요. 5점에서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거다. 좀 어렵지만 1kg에 1kg당 9.8N이에요. 근데 500g은 얼마예요? 0.5kg이죠? 그러니까 1kg이면 9.8N이야. 1kg은 9.8N이야. 500g이자 0.5kg이죠.
그럼 이제 4.9N이 작용하는 거 맞아. 9.8 곱해주면 되는데 킬로그램에다 곱해줘야 돼. 그램에다 곱해주는 게 아니라. B점에서의 속력은 A점에서의 2배이다. 그 B점까지 지나는 시간이 0.1, 0.2, 0.3, 0.4 0.4초 후고 A는 0.1, 0.2 그러니까 2배가 맞죠. B점은 시간이 2배 더 흐르니까 9.8 곱하기 무슨 계산해줘도 되는데요. 9.8 곱하기 0.4만큼의 속력이 되어 있는 거고 A는 9.8 곱하기 0.2만큼의 속력이 되어 있는 거야. C점에서의 속력은 4.9다. 하나, 둘, 셋, 넷, 다. 0.5초 후네. 9.8씩 0.5초 지난 다음이야. 그럼 4.9m가 맞죠? 4.9m/s 맞죠? 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공이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중력의 크기는 그냥 같은 거야. A에서가 B보다 크다 아니야. 자, 이게 가가 진공 중이지. 진공 중에서 떨어뜨리면은 같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 공기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에서는 공기 저항력이 발생해서 얘가 늦게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서는. 자, 가의 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1번 답이네.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자, 가의 두 물체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맞고, 나는 공기 중에서 낙하는 거 맞고, 나에서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깃털이 지면에 나중에 도달한다 맞고요. 가에서는 두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고요. 1번 답.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진다. 2번. 자, 15번에 자, 자유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 이게 다 9.8, 9.8, 9.8씩 증가해. 5초일 때는 요렇다. 원래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5초가 지나요. 아니네 이거 그쵸? 그러니까 49m/s가 되겠네 그쵸? 아니죠. 5초 지나면 여기다 9.8만 더해줘도 되는 거지. 물체 질량이 2배가 되면은 뭐가 변하냐? 아니에요. 가속도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초마다 여전히 9.8m/s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디귿도 틀렸어요. 1번 답. 그 다음에 16번에 자, 질량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속력 변화의 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대1 쓰면 돼. 질량이 2배가 돼도 똑같은 겁니다. 자,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반환점까지 갈 때는 평균 속력이 6m/s였고요. 예, 반환점 돌아서 올 때는 평균 3m/s였다. 도착하는데 2분 걸렸대요. 2분.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이게 요 거리를 이제 뭐 x라고 놔두는 거지. 거리를. 근데 이게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분이네. 이거는 세크고, 그쵸? 자, 그래서 갈 때 x미터를 6m/s로 가요. 그러면 이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해가시죠? 이거 시간. 오는 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합쳤더니 2분이니까 2 쓰면 안 되고 60 곱해가지고 120 써야 돼. 왜냐면 초로 바꿔야 돼. 초로. 왜냐면 이게 나눠 보시면 초가 나오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6을 곱하면 되겠네. 양쪽에 6을 곱하면은 3x고요 6 곱하면은 120 곱하기 6이네. 근데 3으로 나누면 x는 40이 돼가지고 240m인데, 근데 잘 봐. 전체 이동한 거리야. 그러니까 이게 갈 때 240, 올 때 240 이러겠지? 예, 그래서 480m가 되겠습니다. 돼요? 예. 이거 수학 문제 같죠? 자, 2번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0에서 3초 동안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지. 속력 증가한 거잖아. 아니고 6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4m/s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평균 속력 구하시려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하면 돼. 근데 여기가 이동거리가 요만큼이야. 이 그래프 밑면의 넓이. 물론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게 절반 값이 사실은 그 평균 속력이 되는 건 맞아요. 평균 속력 4가 아니라 2가 될 건데, 아무튼 여기가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시고 2 곱하기 4니까 4m야. 근데 2초 동안에 4m 가는 거니까 평균 속력은 2m/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에서 8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여기 4m 구했고, 여기 각각 구하는 거죠. 삼각형, 이거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이겠네, 여기. 여기가 3이지, 3 곱하기 4니까 3, 4, 12. 다 더하면은 22m네요. 예, 3번이 답이 되고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냐? 8초 동안에 22m를 간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2m/s 아니고. 자, 등속 운동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등속 운동이 요 구간이야. 요 구간. 요 구간에 등속 운동이잖아. 속력이 일정하잖아. 등속 운동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 12m입니다. 12m. 자, 3번 답이고요. 3번에 자, 100g짜리 물체를 가만히 놔뒀고 1초 간격으로 찍었고요. 3초일 때 속력은 이 중력과 속도가 9.8이기 때문에 9.8 곱하기 3 해가지고 29.4 점 있는 거지 이거. 좀 있는 거죠. 네. 29.4 이게 답이네. 1번이 3초가 지나면은 이제 1초마다 9.8씩 증가하기 때문에 9.8 곱하기 3 하면 되죠.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얘가 100g이잖아요. 그러니까 0.1kg 짜리니까 9.8 곱하면은 0.98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의 물체 이동거리는 1, 2, 3 뭐 이거 쓰면 되지. 44.1m 1초, 2초, 3초 44.1m 0에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4.9지. 4.9 그러니까
1초 동안에 4.9m를 갔으니까 4.9죠. 연직 위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예, 답은 1번이고. 자, 이게 타점 기록계가 아무튼 뭔 소리냐면 1초에 60번을 찍는 기록계다 이런 소리야. 이게 타점 기록계 문제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자, 잘 봐. 간격을 잘 보시면 6타점 간격으로 잘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럼 이 테이프가 몇 초 동안에 기록한 거냐면, 한 간격이 60분의 1초인데, 6타점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이 얼마냐면 10분의 1초야. 이게 0.1초 동안에 잰 거예요. 0.1초 동안에. 0.1초 동안에 이만큼 갖고 0.1초 동안에 이만큼 갖고 0.1초 동안에 이만큼 갖고 이런 거야.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증가한 거고, 요 세로축에 속력 쓰면 되거든. 속력. 시간에 따라 타점 사이 간격이 점점 넓어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테이프 종이 길이는 60분의 1초가 아니라 10분의 1초, 10분의 1초. 그러니까 한 타점 간격은 60분의 1초인데 6칸을 한꺼번에 자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타점이 60분의 1초인데 6타점이니까 곱하기 6 해가지고 10분의 1초 간격이 되는 겁니다. 수고했고, 프린트 2장 줄 테니까 이거 숙제로 좀 해주시고요. 2세트.